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자마자 바로 작업에 들어간 것이 조선사 작업이었습니다. 조선 총독 조선사 편수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 작업에 들어갔었고요. 야,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면서 총구석까지 뒤졌다. 총구석까지 뒤져가지고 한국의 역사 문화 관련된 모든 서적을 다 가져갔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다. 일본 천황과에 관련된 역사, 그리고 일본의 역사를 아주 요약한 하부집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 임나 일본부가 정사로 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것이 일본의 지금 어느 면에서 보면 역사관이라 바라보는데 절대로 어느 면에서 그걸 보면서 야, 일본은 임나 일본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고 문제는 국내에서 그 내용을 동조하는 그런 연구가들이 아직도 우리 국내 사학계에 있다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참 암담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해 나간다면 한국 사학계는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참 의구심 많이 갖습니다. 말 그대로 참 어느 에서 보면 그 대일 항쟁기 때 근 800만이 희생을 당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찾았는데 광복을 시켜놨는데 이런 역사는 저는 세계에 유일하다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광복을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투쟁을 하고 자기 한 몸 불살라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낸 민족은 전 세계에 오직 우리 민족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오늘도 국내외의 일선 현장에서 왜곡된 한국사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대한사랑 이완영 상임본부장님을 모시고 대일항쟁기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제가 한민족의 뿌리를 말살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만들고 특히 국조 단군의 뿌리까지도 말살시켰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일제가 이 왜곡하고 조작한 것이 꼭 고대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고대사뿐만 아니라 근대사의 왜곡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왜곡의 포인트라 본다면 이 한국 역사에 본다면 근현대사로 출발하는 동학에 대한 그 역사 왜곡 부분이 또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그쪽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공부를 조금 해오긴 해왔습니다만은 이 동학뿐만이 아니고 일본 교과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정한론이라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어떤 침략론적인 그런 바탕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떤 일본의 어떤 발전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사실 고대사뿐만이 아니고 이 근현대사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이번에 일제 대일항쟁기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일제가 이제 우리 조선사를 써준다는 명분으로 역사를 썼지만은 결국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민사학의 논리 속에 서다 보니까 역사의 주체가 우리 한국 조선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역사를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대사도 결론은 뭐냐면 한국의 고대사는 중국의 식민지 또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논리고 또한 근대사 부분도 결국은 일본의 이제 식민지가 됨으로써 지금의 한국 사회가 발전했다는 그런 논리를 깔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동학의 왜곡이라는 게 이 동학의 어떤 본래 가르침도 왜곡이 됐고 특히 또 동학혁명의 기본 정신까지도 전부 다 이제 왜곡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시면 그러한 왜곡이 이게 독립운동사의 왜곡까지도 지금 연결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계에서는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식민사학의 영향이 크겠죠. 결국은 식민사학의 연장이라 봐야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이제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영원히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에 숨겨진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영원히 식민사학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그런 틀을 짜놨는데 보면요. 가장 이제 동학의 왜곡 부분이 참 어느 에서 보면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어릴 때 동학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학 이렇게 어느서 보면 우리 뭐 정치면이라든지 사상면에서 올바른 그런 부분을 조명해 준 것이 아니라 반란이라는 농민 반란이라는 그런 용어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근대 정신사까지 또한 어느 보면 정치, 경제, 문화까지도 이제 완전히 왜곡되는 배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이런 배경은 일본 제국주의가 1919년 3.1 운동을 보면서 3.1 혁명을 보면서 아마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동학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압이라든지 민족 종교 탄압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1915년 자료를 보니까요. 포교 규칙이라는 그런 이제 언어에서 딱 이렇게 자기들 틀을 정해가지고 이 민족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이제 개신교, 기독교죠 보면요. 그리고 천주교, 불교는 조선 총독부에서 항무국, 종교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더욱더 이 종교를 잘 믿으라고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충격적인 것은 이 반대의 그러면 종교,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항목인 동학, 그리고 보천교 정산도 계열이죠 보면요. 그리고 이제 대종교라든지 이런 민족 종교는 말 그대로 독립운동한 주체였는데 이 종교는 유사 종교로 분류해가지고 경무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말 그대로 탄압 대상으로서 이 관리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역사가 지금 현대사에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이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은 유사 종교로 몰려 있고 실제 이제 일본이 지지해주고 믿게 만들었던 그 종교는 어느 에서 보면 독립운동사를 이끌었던 종교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부분도 대단한 큰 역사 왜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자리 잡고 있는 기성 종교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인정받는 걸로 생각하고 또 민족 종교는 아무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혹 우리 민족 종교를 뭐 사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근대사 왜곡, 동학을 비롯해서 우리 민족의 이제 독립투쟁사 이런 부분이 완전히 왜곡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독립운동사에서 교수님 말씀처럼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몇 사람이 딱 있습니다. 유관순 누나, 김자진, 윤봉기 여사, 김구 선생님 뭐 몇 사람 꼽지어 보면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다 보면 진짜 그분들 외에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본다면 뭐 90% 이상이 역사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역사관이 조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의 현상 아마 이념 전쟁으로 가는 배경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면을 보면은 일제가 그 역사 왜곡이 막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가 이렇게 그 독립운동사를 말살하려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국은 어느 면에서 보면 식민지의 연장이라 봐야 되겠죠. 영원히 이제 일본의 식민지 우리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처럼 정한론 언젠가는 이제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그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원히 조선을 일본의 노예 국가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운동사는 말 그대로 투쟁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지금 한국 역사의 역사책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보면 이 독립투쟁사가 너무나 축소돼 가지고 거의 국민들이 모를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유명한 분 몇 분만 역사에 기억하는 그런 독립투쟁사가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역사로 좀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대일 항쟁기에도 사실 그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당시는 대략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역사에서 참 조명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오늘 아마 많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누구나 신채호 선생은 누구나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신채호 선생이 이제 우리 이 조선 한국이죠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 역사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 중에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박의지 선생. 이분은 역사를 혼이라고 했습니다. 국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국가의 혼, 결국은 한국인들의 혼을 잃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했고요.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시영 선생님, 부통령을 하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1936년 한민 구호 자료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분도 역사에 대한 일본이 우리 조선사를 쓰면서 완전히 이제 한국인들을 없애려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아라사나 일본 문헌에서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말 그대로 우리 역사는 우리가 써서 우리 후손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독립운동가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배운 역사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우리가 스스로 쓴 역사가 아니라 일본이 만들어준 그 조선사를 지금도 배우고 있는 연장선입니다. 예, 그 중에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은 뭐 신채호 예. 선생하고 이제 박은식 선생. 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역사를 잃은 민족에 대한 어떤 그 경고라든가 예. 또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환단곡에서 보듯이 국유향 사유혼 예. 이제 뭐 역사를 얼로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라든가 그런데 이 그 신채호 선생과 이제 박은식 선생의 어떤 주요한 저술들이 혹시 있었겠죠, 그죠? 예. 어떤 것들이 혹시 우리가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도 많이 애독하고 있는 조선 상고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의시 선생의 한국 동사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읽어보고요. 많은 역사적 충격을 받고 물론 이제 오늘 지금 말씀 못 드렸던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써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는 내용이 거의 없죠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 혹시 그렇다면은 이제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 저술이 있었겠지만은 그러한 그 저술들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을 혹시 소개가 가능하신가요? 제가 뭐 내용은 많아가지고 예, 다 예.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책이 좀 많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 상고사감이라든지 문일편 선생의 조선사화, 정인보 선생은 조선사 연구를 1935년부터 이제 이게 신문에 연재를 해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나오는데 보면요. 그리고 그런 내용과 더불어 19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통사가 실제로 이제 역사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신단민사. 신단민사가 1904년, 신단실기가 1914년 김교원 선생에 의해서 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애독하고 있는 책인 환단곡이 그 책이 이제 1911년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의 그분들이 사제를 틀어서 책을 찍어내는데요. 총 한 번 30권이 알려지면서 이제 환단곡기도 그때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잡지로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창호 선생이 운영했던 동인지 이 부분도 동광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자료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지금의 우리 한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요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 시원하게 말한다면 우리 상고사를 특히 고조선만 당군조선만 언급하더라도 온라인이라든지 들어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는 유사사기다. 유사사기고 영토주의다. 이러면서 우리 상고사를 접하는 걸 그렇게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공격하는 분들을 보거든요. 보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쓴 책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그분 그렇게 말씀하는 주장하시는 분들 논리로 말한다면 신재 선생이라든지 박은선 선생이라든지 여기 등장했던 우리 역사를 썼던 뭐 모든 분들은 이 역사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그것이 참 난감하죠 보면요. 예. 그럼 이분들이 저술했던 그 책들에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그 고대사 왜곡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들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국통맥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노력이거나 한사군 문제라거나 남남군 문제라거나 예. 이런 문제들도 전부 다 들어 있죠. 뭐 거의 다 바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배운 역사는 어느 면에서 보면 참 잘못 알려진 것이 그 대일항쟁기 때 고정이 된 것처럼 금정이 된 실정이 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독립투쟁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역사관을 뒤져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그분들의 역사관이 아예 조명 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독립투쟁을 했는지를 역사 정신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에서는 독립투쟁했던 분들의 역사관이 아예 없습니다. 예.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혹시 왜 지금 그게 없을까요? 지금은 어떻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공부할 때 근현대사는 금기 영역으로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아직도 객관성이 좀 결여된다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뭐 학계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금기해야 될 예. 이제 역사를 논할 때 되도록이면 타치 안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역이 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당군 조선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역사학계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보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예. 이 두 가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고대사의 포인트와 근대사 포인트를 다 피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뭐 당군조선에서 이제 당군 성조 뭐 이야기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그 역사적인 어떤 저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독립 선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 속에도 사실은 이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 있다는데 혹시 그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예, 무독립선언서는 이제 대한독립선언서다 이래가지고 1919년 3.1운동 이전에 발표된 2월 1일 이 선언된 그런 독립선언서입니다. 근데 거기는 말 그대로 역사관을 바탕으로 독립선언서가 나오는데요. 그 주요 내용 중에 일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2천만 형제 자매여 우리 당군 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어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선언서 내용 바탕 자체가 고조선의 당군, 우리가 지금 언어에서 보면 신하라 돌렸고 거짓의 역사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아니라 실제 독립선언서 주 내용이 당군 대황조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고 보면요. 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은 이제 대황조의 높은 덕이라 해가지고 참 대황조, 당군 황조를 높이는 찬양가를 4절까지 지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황조 당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나라 집을 건설하여 우리 자손에게 전하셨네. 거룩하다 의당당 대황조의 성덕 거룩하다. 이런 이제 참 찬양시까지 지어서 우리 역사 뿌리를 이렇게 드러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현대인들이 가졌던 사고가 틀립니다. 저는 이제 이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독립투쟁사 대일항쟁기를 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 이 시대에 독립투쟁을 했던 대부분은 뭐냐면 독립투쟁가들은 지금 사람하고는 좀 틀리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나라를 찾고 나라의 역사를 찾는 데에서는 똑같이 한 길을 갔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종교를 믿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어느 면에서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도 제가 알기로는 참 고귀한 크리스찬이라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하고 좀 다른 길이죠 보면요. 당군 성조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했을까. 그것이 저는 이제 그것이 올바른 원래 우리 한국인으로서 독립투쟁가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선언서에는 거의 뭐 초두에서부터 이제 예. 단군 성조를 이제 그 대항조라 예. 칭하고 이제 우리 역사의 그 앞머리에다가 지금 두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단군 성조의 역사가 실제했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예. 있나요? 그런 기록은 어느 면에서 보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에 이제 1,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를 쓰기 위해서
시골의 곳곳 아주 시골 구석구석까지를 다 뒤져가지고 한국에 조선에 남아있는 역사와 문화서를 다 가져갔다는 기록 자체가 지금 남겨진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충분할 만큼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의구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책의 내용을 본다면 책을 말씀드린다면 이 책은 이제 판본이 일제시대 때 판본입니다. 판본인데 내용이 뭐냐면 김해 김씨들 족보를 이제 문헌을 엮은 겁니다. 아, 제목이 예. 어떻게 되시죠? 여기 보면 이제 김해 김씨 문헌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이 책도 그때 아마 단행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나와버렸고요. 이때 이제 나온 판본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유심히 본 것이 뭐냐면 역사 역대 이제 역사 왕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역사는 다 적어놓지 않았지만도 그래도 대일항쟁기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를 보니까 단군 부분이 나오는데요. 단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자료를 어느 저 시골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면서 골동궁상을 지나갔는데 이 책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고 보니까 요거 있어가지고 야 너무 충격적이라 해가지고 이 책을 구입을 했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단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은 곰의 자식이다. 한 사람인데 단군은 한 사람인데 약 2000년을 단군직을 뭐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기록에는 단군이 47분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새가. 네. 47대가 갔다는 기록이 틀림없이 김해 김씨 족보에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느 책이 있냐면 정고대방이라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알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모릅니다. 이름은 들어봤다 하는데 이 책은 이제 1924년 강효석이라는 이제 어느서 뭐 이제 참 학자입니다. 학자가 그 시대까지 흘러왔던 이게 역사라든지 모든 자료를 묶어가지고 책을 내는데 보면요. 그 중에 초반본입니다. 초반본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역사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단군이 전세 47세까지 갔다는 기록이 틀림없이 기술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판본을 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판본을 비교해 보니까 참 이해 못하는 것이 초간본에는 초간본 둘째 판본까지 셋째 판본까지도 단군 47대가 기록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버리냐. 그 다음 판본부터는 이 내용이 빠져가지고 출간됩니다. 대일항쟁기 때. 예.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판본 뒤에 뒷판본에는 단군 자체가 역사가 지워져 버립니다. 그냥 단군만 언급되어 있지 단군이 47분이 있다는 기록 자체도 지워져 버리죠. 보면요. 그것도 결국은 아마 일제의 손길 때문에 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당국대를 설립하신 장도빈 선생 이런 분은 저 어떤 내용이냐면 동방지 제7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단군은 하백의 딸인 비서갑을 왕으로 취하고 태자 부루를 낳았다. 그리고 또 아들이 부루가 있는데 또 누가 있냐면 단군이 다른 아들 부여를 봉하였다 해가지고 단군 아들이 여러 분이 나오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료가 1926년 자료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시영 선생 이분은 감시만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단군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첫째가 태자 부르고 둘째가 부소고 셋째가 부우고 넷째가 부예다. 참 단군 할아버지 아들이 네 분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도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시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 아들이 네 분 있다는 거. 아마 이거 오늘 방송을 들은 분들 처음 보고 충격받는 분들 많을 겁니다. 왜? 고모의 자식이 단군인데 단군의 아들이 네 명이다? 참 우습죠 보면. 하지만 저는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적어도 1920년대까지 역사서라든지 그 시대 때 자료를 보면 반드시 고조선과 단군의 실체가 살아남아 있었다. 하지만 1930년대로 넘어서면서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사가 완전히 저변화되면서 한국의 고대사는 완전히 이제 어느 에서 보면 역사적 자치를 감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군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데가 아마 강화도 마례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팻말이 나오는데요. 팻말을 안내 팻말인데 그 안내 팻말에 단군 할아버지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 기술을 해놨고 보면요. 부여길이다 뭐 그런데 부속길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경남 남해를 가보면 뭐냐면 남해 보시면 남해 그 절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부수함이 있습니다. 부수함. 이 부수함은 원래 당군 할아버지 아들 부소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역사 왜곡인지 제가 남해를 가보니까 그 부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진시황의 아들 부소로 소개하는 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게 고조선 당군 조선사가 없어지면서 야, 이 당군 할아버지 아들도 진시황 아들로 취급받는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1942년 자료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3.1운동 선언문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민족은 처음 황국이 창립된 이래로 역사가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임시정부에서 한국사의 출발을 황국으로 잡았다는 자체는 아마 지금까지 환당후기 위서론을 외친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상고사에서 의문점을 가진 분들에게는 진짜 파천왕적인 선언일 겁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역사관이라고 봅니다. 국가관.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조선사가 이제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관은 지금의 역사책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역사는 황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역사 속에서 배달이 사라지게 된 배경은 아마 일본의 강제적인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용어를 쓰지 못하게끔 이런 내용 자체를 아예 삭제시키게끔 하는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사에서 배달사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